2009-1만 741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판결은 우리 법원이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매우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국가와 법원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환자의 의사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다운 죽음이란 무엇인지까지 함께 묻는 사건이었다. 사건을 보면 환자는 폐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뒤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뇌손상은 매우 심각하였고 자바로흡도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계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환자가 평소에 기계에 의한 연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고, 남편의 임종 때에도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병원 측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아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의료계약에서 의사는 어디까지 치료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셋째, 환자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의사를 말할 수 없을 때 평소의 말과 태도를 근거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먼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관계를 의료계약으로 보았다. 환자가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할 의무를 지고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는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이므로 의료인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하지만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는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는 그 설명을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바로 이 점에서 환자의 동의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연명치료 중단이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이른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상태로 볼 때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더 이상 질병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죽음의 과정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2단계에 이른 뒤에도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 대법원은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만약 환자가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해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두었다면 그것은 사전의료 지시로서 존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 사전의료 지시는 진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뒤 형성된 의사여야 하며 서면이나 진료기록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단순히 평소에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식으로 막연히 한 말만으로는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전의료 지시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의료 지시가 없더라도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신념, 생활태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한 말, 비슷한 상황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하면 환자가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평소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중시하였으며 타인의 도움에 의존한 채 기계로 연명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말을 해왔고 남편의 임종 당시에도 연명장치에 의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대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환자가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고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였다. 이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헌법적으로 이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즉, 생명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가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계적 생명 유지를 무조건 강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생명권은 최고의 기본권이지만 인간다운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과 분리된 순수한 생물학적 생명 연장만을 절대시할 수는 없다는 사고가 이 판결의 바탕에 깔려 있다. 다만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면 환자의 실제 의사가 아니라 법원이 여러 정황을 토대로 구성한 추정적 의사를 자기 결정권의 연장선에서 인정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기 결정권은 본래 자기 자신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데 환자가 현재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도 그렇게 선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자기 결정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판결은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 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자기 결정권의 개념을 다소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도 가능하다.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을 생명, 포기가 아니라 존엄한 죽음의 수용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더 이상 환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기계적 장치에 의한 신체 침해만 계속되는 상태라면 그것을 무조건 계속하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현대 생명윤리는 단순히 생명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만을 선으로 보지 않는다. 환자의 자율성, 고통의 경감, 인간다운 삶과 죽음, 관계적 존엄까지 함께 고려한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환자를 단지 생물학적 생명체로 보지 않고 가치관과 존엄을 가진 인격체로 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적으로도 이 판결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특히 추정적 의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은 가족의 부담, 병원의 사정, 경제적 이유 같은 외부 요소가 은밀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평소 말과 태도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 결정에서 오판은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였지만 그 인정은 어디까지나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의사 2명의 판단, 윤리위원회, 기록 보존 같은 절차를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예외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죽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미 장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행위는 외형상 적극적 개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반대 의견은 이를 자살관여나 생명침해에 가깝게 보았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라기보다 이미 시작된 자연적 죽음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막고 있는 장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이 판결은 생명침해 여부를 단순히 행위의 외형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의미 상실, 자기 결정권과 존엄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09-7417 판결은 우리 법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생명보호 원칙과 조화시키려 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려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어야 하고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추정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판단 역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존엄사를 허용했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식은 무조건적인 기계적 연장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과 가치, 삶의 태도와 선택을 함께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법질서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새긴 판결이라는 데 진정한 의의가 있다.